그래서 이 산재보험이 여러분들한테는 어쨌든지 당연한 보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노동자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이주 노동자들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농촌에 있잖아요. 그죠? 농촌에 있는데 법인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산재가 안 돼요. 이런 예외적인 노동자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은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아요. 공무원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이런 보호를 받는데 내가 든 보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든 보험은 기본적으로 별개예요. 이중보상도 가능해요. 근데 실손보험회사들이 요즘 워낙 영악해져 가지고 이중보상이 안 되는 항목들을 약관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재로 처리되기 이전에 실손으로 처리했다고 하면은 그 요양비는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드는 보험,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별개예요. 근데도 어쨌든지 산재보험으로 모든 게 처리가 되진 않아요. 모든 게.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건설 노동자의 폐암을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이 건설 노동자도 오랫동안 이제 그 병원에 투병을 하면서 안타깝게 이제 작년 말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가 이 산재보험으로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받는데, 연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240만 원 받아요. 240만 원. 물론 큰 돈이죠, 사실. 그 다음에 병원에 있었던 기간 중에 이제 치료비라든지 휴업을 받게 돼요. 물론 적지 않은 돈이죠. 계산해 보니까 한 1억이 훨씬 더 넘던데. 근데 이 노동자의 죽음이 그 돈으로 다 보상이 되느냐?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하는데 산재로 다 보상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위자료가 그래요. 위자료. 그 다음에 치료비 중에 이제 비급여 항목도 있고, 우리가 휴업급여의 30%도 있고, 그리고 이런 등등의 항목을 뽑아보면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담당한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 급성 중독 사건으로 해서 뇌병변 장애, 그러니까 마비가 없어요, 뇌가. 평생 2급 장애인은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0대. 근데 이분 산재는 다 처리됐죠. 근데 이분이 다친 경위가 어떻게 다쳤냐면은, 입사한 지 한 6,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야, 너 저기 가서 뚜껑을 좀 열어봐. 거기가 쓰레기 재활용을 가공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소장이 시키니까 갔죠. 가서 그냥 뚜껑을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그냥 본 게 아니죠. 거기에서 엄청난 가스가 유입돼서 급성 중독이 왔어요. 황화수소. 일반인들이 그냥 독한가스라고 얘기하는데, 쓰레기가 어쨌든지 상당한 부식과 그 과정을 통해서 황화수소가 나오면은 사람이 급성 중독이 되거나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혹시 영덕에서 오징어 선별장에서 노동자들이 쓰레기 치우러 갔다가, 오징어 선별장 지하에 쓰레기 치우러 갔다가 이주 노동자 한 6명이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사실. 그래서 다시금 이 젊은 노동자가 산재는 다 처리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15억이 나왔어요. 15억이. 그래서 15억은 다 받지 못하더라도 일부의 금액에서 저희가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어쨌든지 사업주로 받아내는데, 통상적으로 장애가 한 12급 이상이다. 장애가 조금 12급 이상이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고다. 질병이 아닌 사고다. 라고 하면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비급 항목이 많고 노동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다.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지 학교라든지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산재보험이 굉장히 보상이 많지만은 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용자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것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근골격 질환, 골병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골병은 굉장히 노동자를 괴롭히는 사건이죠. 저도 이제 아킬레스건을 이제 평생 골병을 달고 사는데, 저는 물론 일 때문은 아니지만은, 제가 오래전에 이제 민주노총 법률원에 있었어요. 저희 산재를 한 지가 몇 년은 안 돼요. 불과 한 17년, 15년밖에 안 되는데,
뭐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 제가 민주노총 법률원에 그때 처음에 이제 그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산재를 시작했는데 산재가 뭔지는 몰랐었어요, 사실.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무사라고 하더라도 뭐 산재를 다 할 것 같지만은 전혀 아니에요. 변호사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의 그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뭐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 민주노총이라고 오게 된 거죠. 뭐 저를 안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산재 신청을 했대요. 근데 안 됐대요. 그래서 뭐 식당에서 일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대요. 학비노조의 대부분 조합원들이 하는 그런 학교 식당에서 일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노동자가 허리 디스크, 저기 보이죠, 그죠?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불승인 받고 이제 재심사까지 다 해서 안 되는데 노무사님 이게 산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몰랐어요. 산재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노동자로 일한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이분이 가정주부로 일을 계속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노동자로 일을 한 적은 없었고 이 6개월에 이 어쨌든 아주 빡신 그죠? 아주 힘든 식당 일을 했기 때문에 조리 노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산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불승인을 재심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소송밖에 없었고 이제 소송의 실무를 제가 맡았죠.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고 그 식당이 이제 어쨌든지 밖에 가서도 한번 일부러 가서 막 보고 그 식당, 대학교 식당 밖에 가서 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기지 많이 생각을 했는데 판사가 여기로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현장 검증 신청서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일단 판사가 오면 좋고 안 오면 안 되는 거고 해서 신청서를 냈어요. 근데 담당하던 판사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바뀐 판사가 현장 검증 가볼게. A대학교 그 식당 가보자 해가지고 진짜 나왔어요.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저랑 그 담당하는 변호사님이랑 그 여성 노동자랑 가서 이 판사님한테 열심히 설명했죠. 이 노동자가 저희 이렇게 일을 했고 이렇게 일을 했고 이것이 무거웠고 제가 키가 150 몇밖에 안 되는데 이 쌀 부대 옮기는 게 하루에 몇 푸대고 이 식판을 얼마큼 나르고 이런 설명 진짜 잘했어요. 이 노동자가. 물론 저희가 서면도 열심히 썼고 그래서 나중에 산재가 됐어요. 이겼어요. 4, 5번 요추간판 탈출증. 그때는 제가 정말로 겁이 없어가지고 막 했는지 몰라도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이러한 그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굉장히 많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특정 직종에 있어가지고 특정 상병은 산재로 해주자라는 원칙을 만들었어요. 근로국정단에서. 노동부랑 같이. 그래서 6대 근골계 상병 업무 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는 용접, 배관, 형틀, 치부원. 그죠? 주로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많고, 치부원은 뭐냐면은 조선소 노동자예요. 조선소. 그 용접하고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근무 기간이 8년 이상이면은 유효 기간은 이제 일을 그만둔 지 12개월 이내면은 산재를 해준다는 거예요. 산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학비노조 중에 제일 많은 급식조리원의 회전근개 파열은 9년 12개월이에요. 그럼 내가 급식조리원으로 9년 이상 일을 했으면은 어깨가 아프고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당연히 산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승인된다는 게 아니고 거의 승인이 돼요. 상병이 정확하게 진단됐고, 그 다음에 9년의 종사기간이 뭐 건강보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되면은 당연히 승인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노무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비싸게 노무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돈 주고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도 많이 들어가는데 자동차로 보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많아요. 의장 차체 조립工, 그죠? 9년 12개월이에요. 그래서 의장부 차체부에 일하시는 분들이 30년 일하면은 회전근개 파열되죠. 그래서 상담을 와요, 저한테. 노무사님, 이거 산재가 됩니까? 노무사님 쓰고 싶습니다. 그럼 가라고 얘기하죠. 그냥 신청하라고 얘기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보면은 상가염도 있어요, 그죠? 팔꿈치 아파요, 그죠? 조리사, 조리보조원은 1년 이상 일을 했으면은 진단만 정확하면은 산재가 돼요. 수군관 증후군. 조리사로 2년 이상 일했고 일을 그만둔 지 6개월 이내면은 산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이 지금 노동부 고시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시점인데, 그래서 지금 상병도 그렇고 직종도 그렇고 조금 더 많아졌어요. 조금 더 많아진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동조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학비노조 관련된 조합원들의 직종이 좀 더 많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 추정의 원칙이 해당된다고 하면은, 아, 그때 저 노무사님 얘기대로 그냥 신청하면 되는구나, 쓸데없이 노무사 쓰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건건별로 어쨌든지 준비를 해야 돼요. 건건별로.